에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두판한근 밑에 전거근까지 설명이 됐고 견갑거근 설명됐고요.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요게 흉추 12번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백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머리의 각도에 영향을 주더라.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몸에서 통증이 오게 되면 칼슘이 나오고 지방이 나와서 거기를 카바하거든요. 목 주변을 잡아주는 강력한 곳. 목의 각도가 불안정하거나 목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기에 지방과 칼슘이 낍니다. 우리는 그거를 버섯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요 승모근 제가 설명을 아까부터 다 했으니까 자, 능형근도 봤고요. 대형근도 봤고요. 자, 이제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틀리죠. 아까 직접 봤던 거랑 너무 틀리지 않나요? 이 소흉근이 요게 얘기했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얘를 오고 돌기 또는 오회 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요. 여기서부터 선이 근육이 늑골에 붙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잘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죠. 두 개 뼈는 나머지 늑골은 뼈에서 뼈로 전부 다 연결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근데 10번하고 11번은 11번하고 12번은 오다가 끊기죠. 네. 이 늑골을 우리는 부유늑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좀만 건드리면 잘 풀어져요. 수기할 때 늑골 골절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 해부학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뼈를 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근육을 본 것도 없고 내장기 인형을 저기 보면서 장부를 체계적으로 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쇄골뼈 위쪽으로 갈비뼈 1번이 경추랑 여기 흉추 1번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거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서 한다고. 그럼 샵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샵에 막 다단계 하시는 분들 싫어하지만 막 전시되는 물건 팔고 싶어서 그 관리실에 전시하는 거 진짜 고객이 다 싫어한다고요. 최소한 척추 모형 아니면 경락인형 제가 만든 거 이런 거 아니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체형판 아니면 내장기 인형 같은 게 딱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볼 때도 여기가 뭔가 전문가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보시고 아까 설명했었고 보세요. 여기 소흉근이잖아요. 얘랑요, 요 그림하고 얘랑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 저게 뭐예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7전을 봐야 되니까 이제 어깨도 봤고요. 제가 삼각근은 제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목에 어깨 주변에 오는 그 건 또는 이쪽에 있는 파샤 근막들이 삼각근을 다 이렇게 덮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증상은 대부분 어깨의 증상이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요? 무조건 삼각근은 따뜻하게 풀어주면 돼요. 왜? 콜라겐 성분은 따뜻함을 높거든요. 노곤노곤해져요. 그래서 어깨는 따뜻한 거를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극상과 소원근 이런 데 풀어주면서 치료하시면 어깨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배근을 보세요. 너무너무 참 재밌는 근육인데요. 한번 근육을 딱 보게 되면 팔에도 붙어있죠. 상완근에도. 그리고 쭉 내려가서 꼬리뼈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깨의 움직임이 꼬리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어깨를 치료하고 싶으면 꼬리뼈에서부터 자극을 줘도 어깨에 영향을 준다는 것. 요거. 또 하나는 요렇게 하얗게 제가 아까 연결했던 빨간 데는 온도가 있고 하얀 데는 거기다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여기보다는 온도가 차갑다는 거. 근데 여기 특히 우리는 이 부분을 천장관절이라고 불러요. 요 관절을. 여기에 8개 구멍이 노랗게 있죠? 이걸 우리가 팔려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기 쪽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는 여자들 생식기로 봅니다. 그래서 임신한 분들은 손을 잘못 치면 유산돼요. 또 가임기에 계시는 분들이 엉덩이가 잘못 치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지면 불임이 되죠.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에서부터 근육이 연결돼서 쭉 이 상완근까지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광배근은 허리가 아플 때 동조하는 근육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허리가 아플 땐 요 방향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기침할 때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이게 요 방향근이잖아요. 뭐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허리가 아픈 거는 절대로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허리가 아플 때는 반드시 광배근과 하우거근이 작동을 한다. 동조를 한다. 그러나 그 치료는 배에 있는 장요근으로 한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근육을 엮어놨어요. 여기에 우리는 요 방형근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광배근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하후거근이라 썼으면 이 세 개의 힘이 하나의 힘하고 같이 만나더라. 우리가 줄다리기 하면 우리는 이 근육이 배에 있는 장요근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질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 개를 만져서 치료할래? 하나를 만져서 치료할래? 이렇게 하나가 낫죠. 그래서 세 개의 에너지가 세면 얘의 에너지를 올리면 되고, 세 개의 에너지가 낮으면 얘의 에너지가 낮으면 균형이라는 게 맞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배근을 볼 땐 우리 수영선수 근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영선수가 우리 박태환 선수가 딱 높은 데서 물로 뛰어들 때 쫙 뛸 때 등에서 V자가 쫙 보입니다. 광배근을 그래서 수영선수 근육이라고도 불렀었나요? 응? 멋있잖아요. 근데 저 근육은 일단은 머리 생각하셔야 돼요. 꼬리뼈까지 붙지, 상완근에도 연관되지, 허리가 아플 때 동조하는 근육이지.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따뜻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여자들 생식기랑 연관된다. 이제 여기를 따뜻하게 되면 여자 자궁이 따뜻해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광배근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라. 자, 다음 보세요. 여기에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요거 말고 요 위에 치료적 관점에서는 대원근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얘기하는 이 소원근이에요. 소원근에는 어깨가 아플 때 그 주 치료는 소원근에서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증상의 원인은 극상근이라고 얘기했고, 요게 극상근에서 쏙 들어가는 여기가 극상와반자리예요. 극상근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료는 여기에 있는 소원근을 통해서 한다. 왜? 이쪽에 연결되는 신경 중에서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그 틈에서 나온다. 그래서 치료는 소원근에서 하고 그 통증은 극상근에서 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근이라는 근육은 어깨에서 일어나는 증상도 치료하지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증상도 소원근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원근. 소원근이라는 근육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델토이드 머슬, 삼각근, 트라펜지우스, 승모근, 인프라스피네처스, 얘 뭐예요? 극하근. 요게 소원근, 얘가 대원근, 여기가 삼각근, 장두, 단두예요. 여기 소원근이에요. 잘 알아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영어가 써 있어요. 테레스 마이나, why it is important. 영어 잘하죠? 우리 때는 이렇게 구식 영어를 했었어요. 여기에 소원근이 왜 중요하니? 라는 거예요. 이 소원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신경이 나오지. 자, 여기에 악세사리 너브, 얘가 애과신경, 악실라리 너브, 그 다음에 요게 라디알 너브, 요거 신경이 나오는데 근육으로 딱 봤더니 요게 극상근, 얘가 극하근. 극하근의 특징이 뭐냐면 잠잘 때 어깨 아파요. 브레이저 끈을 혼자 못 풀러요. 극상근의 문제는 수저질이 안 돼요. 세수를 못 하겠어요. 빗질이 안 돼요. 어깨가 움직일 때 뚜둑뚜둑 못 쓰겠죠. 속도가 다들 쓰다가 네, 유튜브 보시면서 몇 번 반복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올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막 쓰다가 갑자기 볼펜을 딱 내놓고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봐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두둑두둑. 팔을 들 때 30도를 들기가 힘들어요. 30도까지는 극상근, 30에서 90도까지는 삼각근, 90에서부터 180도는 견갑거근의 문제고, 어깨를 올리다가 내릴 때 힘이 빠지면서 툭 떨어져요. 이거 극상근. 또 팔을 움직일 때 두둑 두둑 극상근. 양치질이 안 돼요. 세수를 못 하겠어요. 빗질이 안 돼요. 극상근. 그 다음에 팔이 뒤에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못 가요. 극상근이에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네? 극하근. 브레이저근은 혼자 못 풀겠어요. 극하근. 요게 극하근이에요.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극하근이에요. 가운데는 천종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 있고, 자, 요게 소원근이에요. 여기가 대원근이에요. 소원근하고 대원근의 상하 삼두근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신경이 요로크로 나와요. 요로크로. 악실라리 너브, 나디알 너브.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어깨 전체적인 증상하고 팔로 내려가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저기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정확한 그림은 요거예요. 상하삼두근, 장두, 단두,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 극상근. 입체가 됩니까? 자, 아까 이 위에 승모근이 덮어져 있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라. 어깨.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김에 하나 더 견갑하근을 얘기해야 돼요. 쭉 설명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어디냐면 여기에 붙은 거예요. 여기 뼈 안쪽에. 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게 극하근. 극하근 안쪽에 있는 게 견갑하근. 얘는 50견 치료 근육. 쉽게 아예 딱 정의해 보자고요. 50견 치료 근육. 집의 경락은 심장. 심경락. 심장이 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50견 이꼬로 심장하고 연관되고 심장의 흐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리 많고 왼쪽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왼쪽 어깨가 50견이 온 사람들이 혈압이 있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다 연관돼서 그래요. 늘 얘기합니다. 겨드랑이를 잘 파면 부종도 해결되지만 어깨 질환, 또 심장 질환, 혈액순환 이게 해결되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견갑하근이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50견인 사람은 손이 뒤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정면으로 놓고 팔이 들어가서 안에서 얘를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팔이 돌아가면 이렇게 뜯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뜯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가서 팔 벌리고 밑으로 풀어줘야지 이 견갑하근이 풀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50견이 아닌 사람들 그걸 풀면요. 소리 나옵니다. 근데 50견인 사람은요. 소리 지릅니다. 진짜 아파요. 근데 저기 풀면요. 팔이 요거밖에 안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체의 근육이 뭐야? 견갑하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이제 상완근, 삼두근, 어깨는 넘어가 줄게. 편하게. 엉덩이 근육까지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엉덩이에는 대등근, 중등근, 소등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데 거기에 중년 여성의 건강, 엉덩이 근육에 달려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모 대학에서 강의를 나갈 때 레포트가 그거 했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보고 정리해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여자들의 중년 여성이 되면은 근육이 아니라 전부 다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육화 시켜서 엉덩이 근육이 탄탄하게 탄력도가 있고 엉덩이 근육이 좀 뭐가 있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몸에 잔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육량이라는 결국 혈액순환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대둔근과 엉덩이 전체적인 근육을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둔근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몸이요 진짜 좋아져야 돼. 사람의 몸이 좋아지려고 할 때 머리를 풀고 배를 뜯고 엉덩이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근데 엉덩이 중에서도 중둔근이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위생병 생활해서 이제 사병들의 주사를 놓는 거를 그 시절에는 꽤 오래된 얘기니까 1990년도 얘기니까 1990년 제가 7월 군번이니까 자 그때는 위생병이 직접 주사를 놨어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 연습을 합니다. 이 중둔근을 탁 때린과 동시에 탁 때려야 되는데 쫄병 때는요
찌르고 때립니다. 찌르고 때리면 발이 퍽 날라오죠. 왜?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면서 때리는 증상에 바늘이 들어가서 아프지 않게 탁 빼잖아요. 또 뺄 때도 바늘도 탁 빼주잖아요. 근데 그때 주사기를 딱 찌르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게 바늘을 빼봅니다. 이렇게 주사기를 뺐을 때 피가 딸려 나오면 거기다 주사 넣으면 안 돼요. 그죠? 왜? 혈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중둔근은 찔러도 혈관이 안 잡혀요. 그래서 중둔근 넣고 당겼다가 바로 주사 넣는 그 자리인데 이 중둔근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고민한 거죠. 저도. 왜 중둔근을 풀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디스크 질환이 그 방사통이 좋아질까? 이거 왜 중둔근을 풀면 무릎으로 내려가는 관절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지? 이 생각이 또 들고요. 왜 무릎을 틀면 골반 통증이나 골반의 어떤 증상이나 발목의 증상까지 좋아질까? 요게 무릎에 어떤 근막적 요소가 있지만 저는 허리를 봅니다.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도 엉덩이를 딱 보게 되면 엉덩이의 탄력도를 쭉 봐요. 근데 한쪽의 엉덩이가 살이 빠져가지고 푹푹푹푹 꺼져. 한쪽의 엉덩이에 탄력도가 있어. 근데 이쪽에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얘는 몇 번 디스크 있든 간에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거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오게 되면 한쪽 엉덩이가 짝꿍냉이가 됩니다. 두 번째, 허벅지가 얇아지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요추 3번 디스크예요. 종아리가 얇아지는 사람 있어요. 얘는 5번 디스크예요. 근데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4, 5번. 그러니까 5번과 S1 사이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 종아리가 얇아져요. 발목에 힘이 빠지면 4번하고 5번 디스크,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면. 허벅지는 주로 3번하고 4번 또는 2번하고 3번 사이가 오게 되면 허벅지가 얇아지죠. 그러나 모든 디스크는 엉덩이가 짝짝이가 돼요. 중둔근이.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 오게 되면요. 다리 들어보면 돼요. 몇 번 디스크가 있든 간에 들었을 때 엉덩이의 중둔근의 근력이 빠져서 몸의 균형을 못 잡고 넘어갑니다. 중둔근은 치료적 관점에서 제가 얘기했던 하초의 기운, 디스크의 기운, 상초의 기운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고 하초는 또랑과 같다. 그러나 우리 하초의 기운은 이 엉덩이 중둔근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둔근은 엉덩이를 4등분 했을 때 바깥에 4분의 1 정도의 그 위치된 중둔근이 치료적 포인트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실기할 때 중둔근 푸는 거 많이 합니다. 뜯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요방형근은 다시 아까 설명을 다 해줬었어요, 제가. 허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은 요방형근을 본다. 잠잘 때 허리가 아프다. 기침할 때 아프다. 또 돌아눕지 못한다. 바지가 끌린다. 했죠? 근데 바지가 돌아가요. 치마가 돌아가면 뭐예요? 장요근의 문제죠. 그렇죠.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근데 이 요방형근은 여러분들 이제 치료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주는 근육 중에 하나다. 얘는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앞쪽에서는 장요근이 붙어 있고, 그래서 호흡하고 연관해서 여기 아픈 사람들 진짜 숨을 크게 못 쉽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숨을 허리 못 쉬고 가슴으로 쉽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러고 들어오지. 아이고 허리가 이렇게 안 들어와요. 왜? 숨을 들이마시고 쉬면은 이 횡격막에 작용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거죠. 호흡을요, 내가 원하던 호흡을 그대로 쉬지 않고 거꾸로 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싶은데 오랜만에 입었더니 살이 너무 잘 쪘어. 조금만 숨기면 터질 것 같아. 바지를 입고 어떻게 숨기냐면 배를 안 쉬죠. 여기만 쉬죠. 아이, 그래 나도 모르게 배에 한번 힘을 빵 주면 빵 터지죠. 그래서 내가 늘 쉬던 호흡의 방식을 거꾸로 쉬는 걸 우리가 역리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호흡이 뒤집어지면서 허리 자체보다 엉뚱한 근육들. 그거 있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기침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이런 근육이 아픈 거 기억 안 나셨나요? 그런 것처럼 엉뚱한 데 오는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요방형근, 중둔근 설명했고,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약하면 오다리.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 약하면 오다리. 안쪽에 봉근근하고 박근이 약하면 X다리. 그러나 이 치료의 키포인트는 오다리하고 X다리는 아까 제가 알려줬는데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 전거근이 답이다 라는 얘기했었죠. 외복살은. 자, 딱 요래요.
넥탱마 장근이고요. 여기부터 이게 하얀 게 장경인데 엉덩이부터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서 말 그대로 인대예요. 장경인대. 여기가 무릎에 좀 통증에도 많이 좌우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직접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요근도 설명했고, 자, 근데 이제 장요근이 오게 되면 허리 쪽에 치료를 참 많이 해줬고요. 나름대로 허리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리 증상은요, 어떻게 하면 나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첫 번째, 남자하고 여자랑 완전히 틀리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라. 여자들이 허리가 아픈 거는 여자 자체의 허리의 증상 자체보다 여자들은 소화기 쪽에서 특히 배설기, 변비가 허리의 주 증상의 원인이 된다. 변을 잘 못 보면 그 변이 수분이 빠지면서 장요근을 압박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여자들이 허리가 아픈 거는 먼저 변비부터 봐라. 두 번째, 여자들의 허리는 내장기 중에서 특히 저쪽 생식기 쪽에서 자궁의 에너지, 근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자들은 증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허리가 아픈 건 남자랑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으로 왔을 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었어요. 요만형근, 방벽은, 하우버근과 배에 있는 장요근의 3대1의 균형적 요소에서 어디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장요근을 한번 설명하자면, 장요근은 우리 몸에서 이 안쪽에 있는데 소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기를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장기가 항상 두 개가 걸려요. 배에서. 하나는 소장이고 하나는 간이에요. 간은 근육과 통증을 주관해요. 소장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 중에서 소장이 7m를 차지해요. 근데 얘는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부의 장기들이 공간적 활용도가 틀려져요. 자, 소장이 들어갔다 빠져주면 그쪽에 틈이 생기면 간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소장이 빠져줘야지 나머지 그 공간적 요소 때문에 연동운동도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오른쪽하고 왼쪽의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와요.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장을 밀어주고 난 다음에 쭉 밀어주는 동작들을 한 다음에 쫙 만지면 바로 장요근이 만들어지죠. 장요근을 푼다는 거는 균형을 잡아주는데 또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수기를 할 때 왼쪽은 선생님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 왼쪽은 손으로 장요근이 잡히는데 오른쪽은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옆구리 전체를 잡고 흔들어주는 거고 왼쪽은 파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늘 7개의 단단하게 붙어있는 에너지가 붙어있고 여기는 3개밖에 없다 하면 약한 데를 뚫고 흔들어줘야지 7개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잡고 그냥 흔들어라. 왼쪽은 소장을 밀고 나서 자극을 줘라. 요게 치료의 포인트이자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서 이상하게 이쪽으로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쪽 치골 라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생식기 옆쪽으로 지나서 서해부 쪽으로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나 여기가 너무 아프대요. 자, 이 사람은 장요근의 문제죠. 허리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병원에 가거나 물리치료실에 가면 여기다 전기치료하기도 민망하고 초음파 치료하기도 민망하고 마사지 하기도 민망한 어떤 그런 포인트잖아요. 여기 포인트는요, 똑바로 누우라고 해놓고 침대에다가, 그리고 이 아픈 쪽의 다리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얘가 내려갔죠? 늘어나죠? 여기다 핫팩 찜질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늘려놓고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그거 잡아주는 게 효과가 오히려 더 빨라요. 근데 얘를 떨어뜨려서 주물러서 만져서 뭔가 하려면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장요근 푸는 건 허리 치료의 키포인트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허리 치료 키포인트. 자, 제가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제가 얘기하면서 자골신경 밑으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그 밑으로 요 밑에 신경이 내려가거든요. 첫 번째 보여줬던 건 우리 자골신경 만졌던 아까 그 카데바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늘 모든 책에서 이것만 봤어요. 자골신경 밑으로 이상근이 지나가는 그림만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평생을. 근데
딱 카데바를 공부하러 갔는데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밑이 아니라 위로 나온 카데바를 봤고요. 가운데에 신경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형입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신 교수가 보고 있는 근육학 책이나 어떤 해부학 책들의 대부분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보편 타당한 거를 갖다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몸에서 기형적인 요소는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100%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이상근 위로 신경이 지나는 사람 밑으로 뚫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다리가 지글지글지글 저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죠. 잠깐만요.